신통방통 수요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내가 진짜다입니다. 퇴원한 장동혁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아직 건강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재동 AT센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제명 권고를 받은 이후 첫 공개 행보로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 영화 시사회에 참석합니다. 내일로 예정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안 처리를 앞두고 양측이 같은 날 공개 행보에 나선 겁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한동훈 제명 수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7명이 찬성 쪽으로 의견을 붙인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확실한 반대는 지금 우재준 최고위원 1명뿐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공개 행보를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도 시작했습니다. 단식 6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는 장동혁 대표, 오늘 오후 3시에 농수산 물가 점검 차원에서 현장 양재동에 있는 AT센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최고위원회 주관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4일 기자회견 이후에 첫 공개 행보를 하는데요. 오늘 오후 2시 반에 있을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2월 8일 날 토크 콘서트도 개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두 사람의 일정이 참 공교롭다. 날짜가 어떻게 이렇게 겹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태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정이 겹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러 겹치게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내일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한다면,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대반전이 아니라 그냥 지금 많은 언론에서 예측하는 대로 제명 결정을 그냥 추인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시켜야 될 이제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장 무난한 부분이 결국 이제 민생 행보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내일 최고위 전에 이제 민생 행보를 통해서 네. 본인이 이제 당 대표로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데 아마 제명 결정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도 아마 비슷한 행보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 관련돼서 한 전 대표가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거는 꽤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본인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위기에 있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80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셨을 적에 그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유명한 말이죠. 예, 아주 그런 강한 소신과 신념을 가졌는데, 본인도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 그 시사 다큐를 보면서 그러한 부분을 좀 간접적으로 좀 연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겠는가. 네. 일단 약간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지금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도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한동훈 전 대표의 참석을 의식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그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어떤 생명이 지금 이 지도부 손에 달려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굉장히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 측, 그러니까 우재준 최고를 제외한 이제 장동혁 대표 측과 한동훈 대표 측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영화를 같이 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 지도부도 이렇게 만나는 일정들을 좀 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이제 최고위 회의가 열리는 날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예, 아직 하루가 있으니까 장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런 정치적 해법을 계속 모색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징계가 돼서 제명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이제 전현직 당 대표를 윤리위를 통해서 말하자면 내보내는 모양이 될 테니까, 그것이 저는 한동훈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당에서는 좋은 선례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당장 내일입니다. 29일 목요일 오전에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동혁 대표 목소리,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온 마당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당원의 경우에는 함께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회의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징계를 유보해서는 안 되고요. 예. 이번 기회에 빨리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혼란 상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박경미 대변인님, 네.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단식을 하고 건강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6일 만에 빠르게 오늘 당무에 복귀하는데 그 이유가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함으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대당의 상황이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네. 또 그렇게 조기 단식하고 조기 복귀하신 것은 내일 징계,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국민의힘이 그 뺄셈의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배제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크게 논란을 벌이는 것이 참으로 좀 볼상사납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민주당도 최근 이제 통합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합당과 관련해서 여러 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덧셈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고 여기는 계속 이제 뺄셈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야당복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 과연 내일 장동혁 대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아마 많은 부담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14일 윤리위 제명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한동훈 전 대표가 스스로 걷어찼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 측에서 2번 정도는 기회를 네. 놓친 게 아닌가. 상당 부분은 본인 또는 가족이 했다는 거 확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선행됐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기간입니다. 한 번쯤은 와서 격려를 했으면 좋았을 단식장에 것인데. 왔으면 좋았겠다. 예. 또는 저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장동혁 대표를 병원 보내고 릴레이 단식으로 이어받아서 했더라면 본인에 대한 징계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돌아오면 장 대표가 이제 최종 결정하게 되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자, 국민의힘 중진들의 기류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화면 함께 보시죠. A 중진 의원, 조작 징계 정치 보복 주장, 한동훈 전 대표가 소명해야 하는 것이고 징계 재고 가능성. 자, 그리고 B 중진 의원은 장외에서 당을 공격하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 주말에 있었던 대규모 집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집회 이후에 당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실제 그렇습니까? 뭐 그런 기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당내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의 지지층들이 당사에서 이제 지도부 내지는 뭐 당 대표를 향해서 날선 비판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당 안에서 활동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뭐 비판적으로 또 돌아선 분들도 좀 있다고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근데 가장 좋은 방식은 한동훈 대표랑 장동혁 대표가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고 게다가 이제 재심 절차가 있으니까 재심 절차에 만약에 응했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지도부의 책임이 더 컸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이제 극단적인 대치 국면 속에서 저렇게 장외 집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몇 의원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뭔가 이 당에 있는 주어진 절차들을 그리고 행해져야 되는 절차들을 지키는 게 더 낫지 않았냐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만약에 지금 박수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단식 현장에 찾아갔다면 혹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중에서 일부라도 찾아갔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사실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당의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한 전 대표도 저는 상당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대표 본인이 시절에 이제
본인의 가족들이 당 그 게시판에 익명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글을 올리거나 자료를 올리는 것 자체가 네.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여러 좋은 정치적 지위와 공간을 갖고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논란이 됐을 적에 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본인이 그런 부분을 조치를 했으면 저는 여기까지 안 왔다고 보는 거죠. 네. 또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사과를 했는데, 사과는 정말 사과만 해야 됩니다. 거기다 토를 달게 되면 조건을 달면 안 사과의 된다. 의미가 없어지는데, 사과를 하면서 다시 정치보복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과를 빙자해서 정치보복을 더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 소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박수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한동훈 장동혁 대표가 단식할 적에 네. 그때 징계는 징계고, 예? 징계는 징계고 쌍특검 관철을 위해서 같이 싸우자. 나도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아마 저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고 본인이 지금 이제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은 좀 없었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시간과 공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당이라는 데가 정치를 하는 곳이고, 그렇죠. 다양한 스펙트럼과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정당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 당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